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네. 자,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뉴스 보니까 둔촌주공에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예, 큰일 났다 이제 공사 타워 진짜 안 한다. 크레인이라는 게 이거 아시죠? 이렇게 저 아파트에 가면 막 네. 이렇게 높은 거. 그러니까 그거 해체한다는 건 이제 아예 그냥 손 털고 나간다는 얘기다. 이게 아니냐? 건설회사들이 다시는 안 볼 건가 보다. 네. 생각보다 이거 일 커지는데? 라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네. 진짜 그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이런 기사들이죠. 뭐 예. 파국치 닿는 둔촌주공 예.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크레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제 둔촌주공 공사장에 타워 크레인이 한 57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달부터 이 타워 크레인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해체를 하려고 하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할 거면 이제 사전에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이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 공사 이제 시공단이 이 타워 크레인 임대업체에서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매달 사용료 내고. 네, 매달 사용료를 내고 빌려서 그럴 쓰는데 것 같아요. 예. 예. 이 타워 크레인 업체들이 지금 뭐 전국에 보면 이제 공사장들이 많아서 예. 지금은 여기서 놀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놀리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임대료는 어차피 임대료 낼 거 아니야. 받고 있잖아요. 임대료는 받는데 네. 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타워 크레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구조를 알아요? 와 예. 대단하다. 네. 어. 그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 이제 월 임대료도 받고 예. 이제 계약 방식에 따라 이게 조금 다 다르긴 한데 조금 예. 더 러프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예. 그 타워 크레인을 이제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네. 그걸 이제 운영한다고 그러잖아요. 물건을 나르고 네. 이제 사람을 투입해서 물건을 나르고 하면 이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생겨요. 아, 그러니까 구조가. 타워 크레인 업체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급적 일을 해야지 타워 크레인 입장도 월 렌트료만 받는 것보다는 다른 수익을 벌 수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지금 둔촌 사람도 넣고 하면서 그렇죠. 돈을 사람도, 더 네, 받는 더 받는 공급하고 뭐 있었는데 네,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임대료만 받고 있으니 이걸 빼서 다른 데 공사장에 가면 이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빨리 그 6월이 되면 빨리 뺄 수 있도록 이제 사전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 전부터 이제 그 시공사에다 요청을 했는데 6월까지만이 계약 기간이었나 봐요 일단. 6월에 일단 철수를 하기로 한 거죠. 그 전부 다. 네. 그래서 지금 왜 네, 예. 공사 4월 15일 날 공사 중단하면서 1차적으로 사람을 뺐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뭐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좀 옮기기 쉬운 것들을 또 뺐고 예.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타워 크레인하고 왜 그 물건 나르는 그런 이제 설비들인데 그런 예.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그것도 이제 뺀다. 네. 어차피 뺄 거였군요. 네, 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다시 있었던 재개하는 게 거. 네, 아니라면. 네. 그거 빼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이렇게 만들 때도 높인 거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곧 시작할 거면 안 뺀다. 저걸 뺀다는 건 저거 한번 빼고 나면 넣는 거 되게 힘들고 네. 뺄 때도 돈 많이 들고 넣을 때도 돈 많이 들고 그래서 네. 저거 저쪽에서 공사할 거면 저거 안 빼는 건데 웬만하면 네. 네. 빼는 걸로 봐서 진짜 공사 안 하려나 보다. 네. 완전히 파국이네라고 해석했더군요. 네, 그런 해석이 나올 만한 게 이게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 설치가 얼마나 힘든 건지. 동영상. 네. 타워 크레인 설치 동영상인가 보네요. 힘들기야 힘들지 그럼 저보고 시키면 못하죠. 예. 네,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 유튜브에서 좀 잘 설명한 걸 따온 건데요. 예. 이제 밑에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네. 저렇게 이제 공구리 치는 거죠? 네, 공구리를 치고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다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예요.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네. 아. 다른 크레인도 뭐 갖고 오고 그 밑에 콘크리트를 잘 쳐야 안 움직이겠죠? 네, 기초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그 나사를 가운데 박아서 이제 하는 거구나. 뭐 마디를 하나씩 추가해서 계속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도 하거든요.
저렇게 하나씩 네, 네. 저 이제 해체하는 과정은 또 저렇다는 거 보네요. 반대로. 이게 이제 설치하는 과정인데 이게 음. 뭐 몇 단계로 나눠져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해체하는 과정은 다시 반대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설치하는데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해체하는 과정도 뭐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겠죠. 근데 이제 이 둔촌주공 안에 이제 57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해체하는 인력이라든지 해체하는 장비 이런 것들의 운용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뭐 시공사 측 주장이지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 해체하는 작업이 걸린다. 만약에 해체할 다시 때도 이제 2개월 3개월 걸린다. 네, 예. 그리고 다시 뭐 잘 됐다고 쳐요. 합의가 돼서 합의가 돼서 네, 다시 이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시 반대로 2개월. 한 2개월에서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아. 근데 이제 이게 뭐 저거 설치하는데 2개월 3개월 걸리는 예, 거예요. 그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밑에 집 짓는 것처럼 이렇게 철근 한 다음에 공구리 치고 네. 거기에 한 층 한 층 다 나사로 연결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 거군요. 저게 전부 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잘하는 분이나 2, 3개월 걸리지 저보고 하라면 2, 30년 걸려. 야, 저 되게 어려운 거네.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 저렇게 예, 2, 이제 3개월. 네, 실제로 해체까지 들어가는 거는 되게 공사 기본적으로 합의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상당 기간 이제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 되게 좀 힘든 결정이거든요. 그럼 분해했다가 다시 재조립하려면 네. 분해할 때 2, 3개월, 다시 재조립할 때 2, 3개월 걸리면 최소 5개월인데 네. 예. 5개월 안에 다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라면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제가 금액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이제 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예. 이 크레인이 뭐 이제 사양이나 뭐 어디 뭐 조립한 나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네. 한 달에 빌리는 임대료만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예요. 예. 그 둔촌주공 안에 57대가 있으니까 월 임대료가 한 10억? 16억에서 한 17억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해체하고 조립하는 비용이 조립 해체 비용이 한 2천에서 한 5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조립하고 해체하는 한 조립 세트로 플러스 해체. 해체로 네. 조립할 때 그럼 한 달 렌트비가 한 석 달. 조립 해체하는 비용이면 한 달 렌트비 비용이 드는 거네요. 2, 3천이니까. 아닌가? 한 달에 2, 3천인데 조립 해체하는데 총 얼마 된다고요? 5천에서 한 8천 정도. 이게 뭐 시공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두세 달. 두세 달이네. 아. 두세 네, 달. 네, 두세 예. 달. 두세 달 렌트비가 네. 조립 해체 비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용으로만 치면 한 석 달 이상 놀 걸 각오하면 조립 해체하면 되는 거고. 하는 게 나은 거고. 네. 기간으로만 보면 네. 한 5달 이상 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조립 네. 해체하면 되는 거고. 되는 거고. 네. 최소한 그럼 5개월은 쉰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5개월 이상은 하여튼 죽었다 깨어나도 공사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해체한다는 만약 그 거. 이전에 합의돼서 시작하면 잘못 판단한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뭐 아직 이제 해체가 된 것도 아니고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고 뭐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사실 아직 시간은 좀 있는 건데 네. 이 이제 뉴스가 나온 배경이 저도 좀 궁금했는데 사실 이게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서 다 안에 다 가둬 이제 이렇게 그렇죠. 못 잘 들어가게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공사 설명으로는 우리 그렇게 준비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마음 급한 하청업 렌트 업체에서 예. 빨리빨리 이제 준비한다고 이런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기자님들이 그런 걸 봐서 기사가 나갔네. 그게 약간 시공사 이런- 입장이에요. 약간 이런 톤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상한데. 알겠어요. 시공사에서 이렇게 살짝 흘린 거 아닌가? 야, 저기 가봐. 지금 막 철수한다고 부르고 있어. 저 철수한다는 건 네. 다시는 안 본다는 거야. 야, 진짜 크게 싸웠다 이거. 야, 이거 저거 어떡하냐 저거. 이제 그렇게 됐다는. 네, 꼭 크레인이라는 게 그런 아까 건 아닌데. 말씀드렸지 뭐 고층 건물 건설할 때는 거의 필수제고 이게 예. 한번 움직이면 최소 뭐 4, 5개월 정도 걸리고 이게 이제 잘 아다리가 맞아야 이제 4, 5개월이지 뭐 전국의 공사장이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맞는 경우에는 네. 이제 다시 설치하는 데만 최대로 보면 막 반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큰 이제 그렇다고 해도 파고까지는 아니네요.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반년 뭐 해도 5개월 후에 하면 5개월 이후에 하면 다 되는 또 거다. 가능하긴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순간에 합의가 돼서 공사가 다시 바로 재개가 되더라도 예. 한 2, 3개월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이제 그때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네. 타워 크레인이 이제 해체가 되더라도 예. 아까 이제 아다리가 잘 맞으면 2, 3개월 2, 3개월이면 되니까. 예. 어차피 한 내년 올해 한 8월쯤에 오케이 합의합시다.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해도 네. 공사 재개하는 거는 10월 중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타워 크레인 나가 있으면 그때 다시 불러오면 똑같다 어차피. 공사 기간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정도의 어떤 그런 건 영향을 주지는 아니다. 않는다. 아 그럼 진짜 타워 크레인 월세가 부담되니까 내보낸 거네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 빼고 사람 빼고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그 계획에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합의가 됐으면 뭐 이제 그렇지 않았을 텐데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다음 달에 다시 공사 재개하는 거 아니라면 빼는 게 맞네요. 뭐 뭐 거의 그- 2달 정도. 예. 크레인 입장에서는 네. 뭐 금방 될 거 아니니까 그동안 딴 데 가서 네. 영업 좀 하고 있고 뭐 그럴 수 어차피 있죠. 수요가 많다니까. 네. 요즘 하여튼 건설 수요가 많대요. 되게 장비가 부족하지 수요는 진짜 많다. 아파트 짓느라고. 네. 근데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사실 조합 측에서도 뭐 아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는데 네. 그 조합원들이 정말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예. 정말 이제 크레인 빼니까. 아, 이제 네. 끝나는 거냐 이제. 네, 파국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많이 불안해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근데 조합에서도 지금 뭐 아직은 이제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크레인을 이제 해체하기 시작하면 예. 아, 정말 우리랑 얘기 안 하겠다는 거냐 음. 이런 쪽으로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조합에서도. 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 네. 그 실질의 의미는 큰 거는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얘기는 잘 안 되고 있는 건 확실하네요. 지금 야, 잘- 기다려봐 다음 달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뺐을 텐데. 네. 만나고 있지도 않나요 요즘? 그 서울시에서 어때요? 중재를 하고 있긴 해요. 예. 뭐 양측의 입장을 들어서 뭐 조금씩 양보해라 뭐 이러고 있긴 한데 예.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같은 자리에 좀 얼굴도 보고 어. 그 조건에 대해서 좀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 조합 측 입장에서는 우리 뭐 5,600억 그때 증액하는 계약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공사비 증액. 네, 공사비를 더 늘려주는 거는 이제 뭐 가능한데 예. 계약서는 다시 쓰자라는 입장이고 예. 시공사는 그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사한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네. 그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냐? 공사비를 인정하고 또 그간에 이제 마감재를 뭘 쓸까에 대해서 이제 조합 측이 많이 이제 간섭을 했는데 예. 그런 간섭은 일치하지 말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예. 지금 공기가 원래 내년 8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네. 한 9개월 정도 늦춰져 있다고 해요. 예. 근데 9개월을 늦춰진 게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 탓이다. 그러니까 9개월 늦춰준 게 내년 8월이에요. 아니에요. 어. 내년 8월에 원래 계획 이제 다 지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9개월 현재도 9개월 더 늦어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합 잘못이다. 그러니까 9개월을 인정해달라라는 예. 거고 조합은 무슨 말이냐? 니네가 잘 공기를 맞췄으면 문제 없을 건데 니네 폴트다. 아. 이게 결국에 다 공사비랑 연관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누구가 부담할 건지 이 비용을 갖고 계속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그런 지금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예. 전반적으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네, 조합 쪽에서 약간 논리가 네. 약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꽤 있는 듯하던데 그런 겁니까? 이제 뭐 논리가 약하다. 뭐 조합은 조합의 주장이 있죠. 예. 근데 예. 거기에 대한 조합의 주장은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모셔서 듣기는 했어요. 네. 했는데 먼저 조합 1차 조합 네. 이 지금 조합 말고 그 이전 조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셔서 네. 그렇더라도 시공사는 거기에 대해선 책임을 질 리가 없을 텐데. 사실 그 예. 해임을 앞둔 조합장이라도 뭐 예. 적법한 조합장이고 예. 그분이 도장을 찍었고 그 도장을 찍기 전에 총회에서 그 동의를 받았고 예. 뭐 이런 절차적인 과정이 다 마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는 적법한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했는데 왜 우리 지금 와서 그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예.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네. 시공사가 조금 유리한 국면이긴 하군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시공사는 그 현장을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잖아요. 예.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비용이 계속 차곡차곡 쌓일 테고 예.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렌트 비용이라든지 예. 뭐 용역이 한 400명 거기 지금 상주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 인력이라든지 뭐 전기 뭐 기타 그다음에 지금 왜 사업비 대출을 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금융 비용까지 합치면 네. 한 달에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가 이제 비용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한 달에? 네. 와. 근데 그 비용을 나중에 200억? 이제 다 이제 공사비 뭐 계약이 다시 된다면 그 공사비에 반영이 될 테고 예.
뭐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뭐 입장이다 보니까 예. 뭐 시공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불리할 게 없는 거죠. 야하. 빅점님이 아마 현장 실무자신 모양이에요. 네. 타워 철거는 그냥 금방 새로 돌입하면 됩니다. 네. 그건 뭐 그냥 큰 문제 아닙니다. 공사장에서 사람 떠난 거랑 큰 차이 없어요. 그런 설명 그렇네요. 주시네요. 결국은 그러면 근데 한 달에 200억이 커 보이지만 네. 저게 12,000세대 아닙니까? 공사 두 단위 공사비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12,000세대니까 한 달에 200억이면 뭐 1억 얼마씩 내야 되나요? 한 10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한 집당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해 가면서 지금 이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년이면 한 2,500만 원 정도 있으면 싸워볼 만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조합원 이제 입장에서 봐도 그게 네. 또 다른 거랑 연관돼 이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이제 내년 8월이 입주라고 준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모든 스케줄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 뭐 전월세 계약이라든지 뭐 가까이 보면 전월세 계약이라든지 뭐 대출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스케줄에 맞춰져 있는데 이게 이제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 좀 걸림돌이 네,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예. 이 비용 말고도 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제 공기가 연장되면 결국에 그게 다 뭐 비용으로 다 전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비용 뭐 저런 비용 하면 뭐 많게 잡는 분들은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조합 전체로 봤을 때. 그 이주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세 만기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 그것도 지금 그 이주비 대출 문제도 좀 복잡한 게 지금 이제 조합이 지금 두 가지 대출을 받았거든요. 금융권에서 이제 이주비 대출 예. 1조 4천억 원 정도를 받았고 그거는 나머지 이제 땅 담보로 하는 거고. 사업비 대출도 한 7천억 원 받았는데 예. 1조 4천억 원은 땅을 담보로 빌린 거라서 뭐 이건 예. 뭐 연장이 가능할 거예요. 그 금싸라기 땅이 있으니까 담보로. 예. 근데 문제는 사업비 대출인데 그거는 이제 조합은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가 보증을 서준 거거든요. 네. 근데 시공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증을 이제 얼마 연장을 전에 안 해주겠죠. 대주단하고 만났는데 어. 대주단도 뭐 이렇게 갈등하는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연장하느냐 시공사랑 조합이 좀 협의를 해서 와라. 예. 그럼 우리가 대출 연장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 아. 지금 이런 시공사랑 조합이랑 계속 싸우는 과정에서는 네. 그 대출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예. 7천억 원이면 지금 여기 조합원들이 한 6천 몇백 명 되시거든요. 예. 그럼 뭐 한 가구당 한 1억 어허. 정도의 이제 그걸 이제 연장이 안 될 경우에 어디선가 이제 끌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죠. 이 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대신 갚아버리고 그 돈을 네. 나중에 조합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혹시 네. 알 수는 없으나 지금 5,000세대 정도 일반 분양하죠? 5천 세대 조금 안 될 겁니다. 5,000세대라고 칩시다요. 네. 그러면 5,000세대를 분양하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눌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9억이 넘네 안 넘네 좀 넘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시세대로 분양하면 아마 거의 반올림해서 20억 가까이 분양이 될 거예요. 뭐 그 여기 강동구 송파구랑 붙어 있는 강동구인데 예. 여기서 조금 더 먼 강동구도 거의 뭐 한 84형 같은 그 경우에 한 20억 국평이? 정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20억 넘게 분양해도 분양될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만 아니면 네. 분양가 상한제인 거와 분양가 상한제 아닌 게 지금 한 채당 10억 정도 차이 나잖아요, 대략. 그렇죠. 그럼 5,000세대 분양하면 5조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 뭐 이렇게 분양하느라고 뭐 3천억이 더 나가네 뭐 하더라도 네. 이렇게 이리저리 해서 연장 연기 뭐 하다가 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보완을 이번 정부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줘서 일반 시가에 분양할 수 있게 되면 조합원들은 한 5조 원 버는 건데 네. 최대 시간을 끌려고 한다. 해볼 만하지 않나 야. 그게 참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닐까요?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예. 지금 왜 이제 2020년에 이게 사업이 이렇게 딜레이 된 게 그 분양가가 되게 낮았잖아요. 맞아요. 허그에서 2,900만 원대 평당, 네. 1,980만 원인가 이제 분양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조합은 당시에 이제 3,550만 원을 원했는데 예. 갭이 커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다시 뒤로 분양 일정이 뒤로 늦춰진 건데 예.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택지비가 나왔어요. 예. 평당 제곱미터당 한 1,800 몇만 원이었는데 네. 그걸 계산해 보면 이제 현재 지금 같은 조건의 분양가 상한제에서 둔촌주공이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제 평당 한 3,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손보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상한제를 없애는 것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을 하면 주변 시세의 뭐한 거의 거의 반 정도 네, 둔촌주공 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뭐 60% 정도인 것 60, 같아요. 70% 정도에서 이제 그 주변 시세 60, 70%에 분양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비율을 그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한 80%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그런 계산이라면 적어도 이제 좀 분양 일정만 좀 늦추게 되면 예. 적어도 평당 4천만 원 정도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뭐 예, 4천에서 예. 4,500만 원 정도 사이를 보던데 예.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에 분양했으면 뭐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에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기간 한 3년 정도 딜레이하면서 거의 이제 평당 4천 그러니까. 내서 4,500만 원 정도면 예. 그 늘어난 이제 분양 수익이 뭐 꽤 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한 60% 야. 가격에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네. 시세의 80%만 하라고 해도 네. 그것만 해도 얼추 4억 정도 되니까 예. 네. 5천 가구 일반 분양이면 2조 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몇천억 더 비용으로 쓰더라도 분쟁이 길어지는 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조건 생각하면 이게 금방 타결될 것 같지가 않네요. 아, 둔촌주공 엄청 기다리는 분들 아니면 그런 많은데. 생각은 없으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하고 계신데 네. 타이밍이 어찌 맞아서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 이게 참 이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고. 결국에 이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해 관계자들끼리 어떻게 비용을 분담하느냐의 논리로 귀결이 될 텐데 지금 예. 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시공사하고 이제 조합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시공사는 거의 분리할 게 별로 없는 상황이고 예. 조합원들도 지금 이제 공사가 지연되면 이제 부담하는 금액들이 커지긴 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미래 이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 수분양자들, 분양 예정자들,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그러니까 전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둔촌주공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에 이제 비용 과거에는 한 60, 70%면 이제 점수가 높은 분들은 살 수 있었는데 이게 그 비용이 확 올라가면 이제 옛날만큼의 로또는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분양가 상한제도 안 풀리고 네. 분양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늘어난 공사비를 예를 들면 조합원들이 더 부담해라. 근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면 야, 너무 돈을 이게 리스크한 뭐 거 아니에요? 최악의 경우에 그 예. 과거에 이제 지금 성수동에 트리마제라고 엄청 랜드마크 건물이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지역주택 사업으로 하다가 그 사업이 이제 늘어지다가 이제 부도가 나면서 예. 그 사업장을 그 시공사인 두산이 이제 인수를 해서 트리마제를 지금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둔촌주공도 이렇게 이제 공기가 늘어나고 조합과 갈등이 커지다가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트리마제의 경우처럼 시공사가 그걸 이제 그냥 인수해서 인수해서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위 변제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공사비가 아직 그 1조 7천억에 있잖아요. 예. 공사비를 이제 못 받은 거니까 공사비를 못 받았고 그 사업자 대출도 만약에 이제 조합이 그때 못 갚게 되면 예. 대위 변제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그 땅이 이제 경매로 나올 테니까 네. 분양을 해서 받으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그때만 해도. 그 트리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이게 좀 달라요. 지금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조합 방식이고 예. 트리마제 그 사례는 그 지역 주택 조합이라고 해서 좀 다른 형태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을 확보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지역 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의 95%를 이제 확보를 해야 조합이 승인을 받고 다음 단계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네. 당시에는 땅을 한 90, 알박기가 있었나 네, 2, 보다. 3%밖에 확보를 못해서 알박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가 뭐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뭐 이런 사태를 맞아서 이제 그 더 이상 진척이 안 됐군요. 진척이 안 되고 그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지니까 돈 들어간 건 있는데 갚지는 못하겠으니 네, 그래서 부도가 난 거죠. 그냥 저희 예. 땅을 알아서 좀 사가시고 네. 빚제하고 남는 거 그냥 우리 좀 주세요. 그렇게 했군요.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땅 주인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게 가지고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시공사가 지어서 분양까지 네. 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부담은 커질 수 있겠지만 예. 땅이 기본적으로 땅을 갖고 있기 있고, 때문에. 네,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까지 이제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게- 기다리는 분들 엄청 많은데. 이게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100채 짓는데 일반 분양이 5채밖에 안 되고 그러면 네. 그 분양가 상한제 풀러서 몇 억 더 받아봐야 그 몇 푼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가는데 네. 지금 이거는 조합원들이 7,000명, 6천여 명. 6,000명. 네. 그다음에 일반 분양이 한 4,5천 개 되죠. 4,800세대, 한 5,000 세대 되죠? 5,0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보면 거의 반반인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둔촌주공 조합원들은 집 한 채 있던 분은 사실상 2채가 생긴 거고 예.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파는데 그 가격이 시가로 팔면 한 20억 될 것 같은 걸 12억에 팔라는 게 분상제니까 네. 야 이거 뭐 생각하면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뭐 법이니까 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도 네. 풀릴 거라면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전략이네. 기왕 이제 이렇게 늦어진 거 할 예. 수 있는 거고 너무 많으니까 기다리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 많죠. 뭐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30만 명에서 뭐 50만 명까지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기다리는 분들이 네. 예. 워낙 뭐 큰 공사니까요. 구조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거 빨리 분양되고 나면 네. 집값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기다리는 분들이 이젠 아예 안 되나 보다 해서 다 집 찾아가서 살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안 사고 기다리는 분들의 대부분이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네, 그렇죠. 근데 아, 임자 이거 안- 정해지고 나면 이거 안 되겠다. 딴 그럼 거라도 저는 사자.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안 좋은 것도 같고. 근데 지금 이 사실 올해 분양하는 물량 중에 둔촌주공 물량이 워낙 커서 예.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네.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늦어질 것 같긴 해요. 지금 예. 내년 뭐 8월 입주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빨라야 뭐 2024년 말 더 늦어지면 2025년에 이제 입주가 가능하고 분양 일정도 지금 뭐 이렇게 둘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레인 철수로 본 둔촌 주공 업데이트. 잘 들었습니다. 크레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금방 철수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건 또 저 새로 알았네요. 그러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되게 커 보이는데 네. 큰일 난 줄 알았잖아요. 철수한다 철수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기자들은 기사를 그렇게 써요? 왜 잘 안 알아보고 쓸까요? 장순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